네, 안녕하세요. 오영석입니다. 오늘도 오베드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특별하게 그 유튜브 스타 한 분을 모셨는데요. 4시 10분, 예, 김영민 코미디언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예, 4시간 4시 10분만 말씀드리는 4시 10분 김영민입니다. 예, 저 팬이에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날카로우시고, 특히 최근에 방송하신 내용 중에, 좀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에도 달았는데, 왜 연예계는 다 좌성향인가? 왜 다 리버럴한가? 미국도 야. 그렇거든요? 근데 한국도 이건 오히려 제가 그렇다면서요. 인터뷰를 요청해야 될 주제 같은데 거의 예. 그래도 미국만큼은 아니에요. 미국은 완전히 다 극좌예요. 미국은 다 극좌고 우파라고 하면은 사실상 한물 간 연예인들이나 거의 연예인 생활을 포기한 사람들, 그 은퇴할 사람들만 네네. 트럼프 지지자나 공화당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다. 예. 근데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연예계의 특정 분야라든가 뭐 공연계 한정에서는 거의 미국에 가깝지만 예. 뭐 사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뭐 엔지니어라든가 뭐 스태프라든가 예. 뭐 곳곳에서 그래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뭐 세션이라든가 예, 예. 레코딩 세션이라든가. 예. 네, 근데 연예계는 아직 개그계는 아직 조금 표현하기가 힘들고요. 예, 예. 그래서 4시 10분님 보면은 지금 유튜브 시작한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구독자가 거의 네, 10만 네 달째 명 됐습니다. 도달했더라고요. 네. 네. 저도 좀 그 부분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예, 표현이 순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진 않겠구나 하고 예. 시작을 했어요. 하고 싶은 예. 방송을 하자. 이제 꿈이 시사 예능이었으니까 예. 내 꿈을 한번 자체적으로라도 이뤄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네네. 뭐 원래 공중파 방송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출연을 하셨고 최근에 이제 유튜버 스타로 이렇게 뜨셨는데 소개 좀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 애청자들을 위해서. 네, 저는 KBS 23기 개그맨으로 예. 개그 콘서트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개그 콘서트 감수성에서 내시 역할을 했었는데요. 네.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고요. 이렇게 내시 모자를 쓰고 이렇게 해서 전화 뭐 이런 역할을 했었죠. 개그 예. 콘서트를 즐겨 오신 분이라면 아마 기억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 개그맨 김현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죠? 3월에. 제가 이제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일 문화교류 사업을 예. 원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이제 문화저변, 케이팝 저변이 워낙 많고, 일본은 또 공연 시장, 네. 그리고 또 공연을 돈을 주고 보는 이런 문화가 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연팀을 구성해서 이제 후쿠오카에서 공연을 하는 일을 하고 예. 있었어요. 예. 네, 그 와중에 이제 그 반일 방풍이 불면서 제가 이제 이건 조금 비이성적이다. 네. 이런 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나 같은 사람 뭐 후쿠오카에서 찍은 사진 이런 데 찾아와가지고 욕을 하는 건 조금 비상식적이다. 뭐 이런 네. 표현을 하다가 그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한 비판, 예. 외교를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감정적인 외교를 하면 네. 국내 정치용 외교를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그 선의의 피해자가 바로 접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추진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지금 너무나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을 때 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서 좀 그 비논리적인 항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좀 제 인생 자체가 너무 놀래서 살면서 이렇게 그렇게 욕을 먹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예. 제가 좀 도덕적인 결벽증이 있어서 예. 쓰레기도 안 버리고 살거든요. 아니 방송 보면은 되게 그런 느낌이 와요. 네. 좀 과격한 단어 사용하기를 꺼려하시고 이렇게 좀 네. 순한 표현 즐겨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프레임에 걸려서 평생을 살다 보니까 예. 일베를 제가 뭐 최근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일간 베스트. 일베 일간 베스트라는 사이트가 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예. 네. 그런데 이제 평생 그냥 나는 일베충이구나.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기지만 일본보다 한국이 좋거든요. 예, 예, 예. 네. 근데 이제 뭐 외구, 뭐 친일파, 뭐 그냥 예를 길 가다가 누가 네. 토착외구 이런 얘기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예. 뭐 외구, 뭐 토착외구, 친일파 이런 얘기가 들리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뒤돌아볼 정도로 예, 예. 뭔가 좀 프레임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프레임에 말리기 싫어서 언젠가는 이게 프레임에서 벗어나겠지 하는 희망으로 좀 할 수 있는 욕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자극적인 표현도 안 하고 뭐 비하 표현, 조롱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죠. 네. 그 개그맨 저 개그 콘서트 출연하셨을 때도 우파라는 걸 밝히셨어요? 그 당시에 아니면 안 밝혔어요? 샤이 보수였나요? 아는 사람은 알고요. 아는 사람은 알고요. 그리고 모임이나 이런 것 자체를 제가 안 했습니다. 아까 평소에 소신 정치 발언을 좀 많이 하셨나 보죠? 지인들에게만 했고요. 예. 네, 그 부끄러운 얘기지만 밖에선 뭐 그냥 티 안 내고 그리고 예. 다 같이 으쌰으쌰 할 때는 은근히 섞여 있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에 회식 이렇게 저기 유튜브 출연하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이제 색깔 드러내시지는 않았군요. 왜냐하면 보면은 보수적이라는 건 느끼거든요. 그 방송을 보면은. 네네. 근데 뭐 민주당 후보를 뭐 지지한다거나 뭐 이런 일은 절대 없었지만 예. 그래도 이제 뭐 적극적으로 표현은 안 했죠. 예,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럼 폴리테이너들, 한국에 이제 폴리테이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코미디언, 네네. 개그맨 김재동도 있고, 뭐 영화배우 같은 네. 경우에는 정우성 있죠? 네. 뭐 어떤 생각 드세요?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진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예. 아쉬울 게 없어서 정말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가수 이승환 씨라든가 그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그냥 돈을 쓰면서 뭐 본인이 쌓아온 걸 어느 정도 손실하는 걸 감수하면서 이렇게 막 달려오신 분들도 있고 네. 정치적인 표현을 하면서 오히려 더 잘 된 분들도 있어요. 네. 약간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한국에서 현재 그 공중파 방송에 나오는 코미디언 중에서는 리버럴한 코미디언들밖에 없습니까? 지금 딱 TV 틀면은. 어떤 성향 표현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좀 최근 개그 콘서트 기준으로 보면 좌편향된 생각을 네. 표현하는 개그맨이 많죠. 예. 풍자들 우파적인 발언하면은 바로 아웃인가요? 그런 색채 발언 드러내면? 자체가 사실 검토 단계에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출 발언 같은 거 안 그리고 하나요? 개그 콘서트 하면은? 아니 이런 예 방송 나올 때? 저희가 코미디언들은 코너를 그게 좀 더 자유분방할 것 같은데. 개그 콘서트는 뭔가 스탠드업 코미디라기보단 그냥 짜여진 각본. 꽁트를 만들어가지고 단막극 형식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 대본을 구성하고 연기를 맞춘 다음에 그리고 제작진에게 검사를 받거든요. 예. 검사 과정에서 조금 무리가 될 수 있는 발언은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지지 성향의 차이인데 예. 팟캐스트나 좌파 방송 보면 협찬을 많이 하잖아요. 예. 협찬을 많이 하는 이유가 협찬 많이 이제 하죠. 예. 우파 지지자들이 그런데 찾아가가지고 불매운동을 굳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미국하고 똑같네요. 미국하고 네네, 그렇죠. 전혀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제가 한국 연예계를 그렇게 팔로업을 부지런히 하는 편이 못 돼요. 왜냐하면 미국 정치, 저희 원용석의 오베드 프로그램 자체가 미국 정치를 다루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 연예계는 제가 좀 잘 알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연예계 뭐 옛날에는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봤고 뭐 그랬었는데 근데 보면은 여기도 보이콧 운동을 해요. 좌파 진영에서. 네. 그러면은 거기에 밀려서 앵커들이 잘려나가고 그러기도 해요. 잘 나가는. 네. 지금 그렇더라고요, 미국이. 근데 반대로 보수 진영에서 막 운동 벌여가지고 누가 잘리거나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 왜냐면 여론을 주도하려면 예. 제일 중요한 일당백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고 예술가들인데 네. 이제 그 예술가들이 나설 수 없으면 파급력에는 좀 한계가 있죠. 그렇죠. 예. 이게 바뀔 것 같아요. 언젠간 바뀔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면 지금 이제 문정부 시대인데 정권이 바뀌면은 예를 들어서 보수가 잡았다, 대통령 잡았다 그러면은 네. 우르르 이제 우파 코미디언들이 더 이제 대세가 될 것 같습니까? 왜냐면 한국은 쏠림 현상이 세잖아요. 예전엔 그 우파 코미디언이 대세가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면 예술계 자체가 그
8대2 정도 비중, 7대3, 8대2 정도의 비중으로 네. 기독 성향상 진보 성향의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고 그리고 공공문화를 상식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예. 10명이 있으면 좌파 7명, 뭐 우파 3명, 2명 이렇게 이제 쓰는 게 맞겠죠. 전 그런 상식적인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게 이제 제 목표고요. 예. 만약에 저변이 좁은데 갑자기 우파들의 세상이 되면 이거는 세상이 이제 나아졌다기보단 공수교대가 된 느낌이 예. 되거든요. 예. 무한 예. 반복이어서 예. 저는 상식적인 선에서 좌파가 8명이고 우파가 2명이면 8명 2명 쓸 수 있는 네. 굳이 2명을 빼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세상이 이제 제가 꿈꾸는 세상이죠. 예. 그러면은 한국의 그 배우들 좀 잘 아시니까 네. 배우들 중에서도 이렇게 우파 찾기가 힘든가요? 이렇게 주연급 중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극장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영화들의 주조연들 보면은 다 좌라고 해야 되나요? 연예인들이? 알 수가 없죠. 예전에 그 우클릭 비슷하게 한번 하면 박살 납니까? 박자를 한번 놨다가 네. 좌클릭을 심하게 하고 나서 복귀를 해요. 이게 뭔가 우클릭한 만큼 좌클릭하면 뭔가 보상이 되는 것처럼. 아. 네, 예를 들면 그 공유 씨 같은 경우도 예, 그거 박정희 원래 보수 아닌가요? 뭐 이런 발언을 했다가 예, 맞아요. 한번 정말 이 바닥을 떠날 뻔했다 예. 했다가 다시 뭐 왼쪽 영화를 많이 찍고 이런 경우도 있고, 네, 진구 씨 같은 경우도 그 전두환 대통령을 이제 암살하는 내용의 영화 예. 26년을 찍었다가 예. 네, 예전엔 또 그 전에 연평해전을 또 찍었다가 예. 이거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연평해전을 찍고 나서 이제 26년으로 만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무슨 얘기인지 처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그냥 저희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본인은 그냥 배우의 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뿐인데.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그냥 그렇게 보는 거 아닌가. 네, 뭐 우연의 일치로 그런 반복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예. 근데 뭐 연예인이시니까 저기 대표님도 저기 4시 10분 대표님도 연예인이시니까 그런 듣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영화계면 파급력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보다 더 많은 그런 압력이라든가 뭐 이런 걸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기준으로 보면 영화 배우면 아예 한쪽 노선으로 가서 그냥 이쪽으로 나가야겠다 생각 안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원래 좌클릭이든 우클릭이든 네. 좀 인생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경우에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사건 사고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원래 활동이 없다든가 뭐 그래서 이제 이쪽에도 우클릭을 하거나 활동하는 분들 중엔 다른 이유로 원래 활동이 중단됐던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사건 사고가 있어서 뭐 쉬었다거나. 네. 그냥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선 쉽지 않아요. 예. 그 실망감의 표현이라든가 뭐 이것저것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이러면서 이렇게 압박을 주는 사례가 저한테도 많거든요. 더 유명한 사람들한테는 더 많겠죠. 못 견뎌요. 예. 지금 공중파에서 나가게 된 게 보수 성향 때문이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예. 이런저런 방송을 뭐 간간히 하면서 뭐 다시 또 주류 방송에 진입하기를 노리고 있던 중이었죠. 그리고 뭐 여행 프로그램도 하고 뭐 리포터도 하고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 리포터 활동 같은 경우를 이제 뭐 중단하긴 했죠. 예. 근데 구독자 10만 정도 되면은 거의 자급자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그래도 이제 저는 저 정도 표현을 하는 사람은 방송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김재동 MC가 되면 제가 리포트하는 것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많이 했던 사람이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오히려 부적절하고 좀 이상한 상황이긴 해요. 유튜브 덕분에 그나마 조금 즐겁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제가 몇 개 봤는데요. 다른 방송들도 그런 보수
그 코미디언 보수 개그맨들이 운영하는 그런 유튜브 사이트를 봤는데 굉장히 좀 기발해요. 그리고 평소에 네. 평소에 보기 힘든 그런 소재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네네. 현재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연예인 있나요? TV에서 볼 수 있나요? 코미디언이나 누구든. 못 봤어요. 연예인 중에 비판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그 거의 문재인을 끝난다고 봐야 비판하는 되는군요. 정도가 아니라 예. 뭐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 미국인 유튜버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유튜브를 이제 만들어서 어느 정도 떴어요. 네. 근데 그 채널 이름을 행복한 조선 줄여서 행조선이라고 이제 지은 거예요. 네. 행조선. 네. 네. 그랬더니 이제 수많은 좌파분들이 그 채널에 가가지고 댓글을 답니다. 조선일보, 친일 매국 언론 조선일보가 생각나서 조선 불쾌하다. 채널 이름 바꿔라. 그래서 이제 그게 엄청난 공감을 얻고 좋아요가 막 몇백 개 달리니까 그 외국인 유튜버가 사과를 합니다. 댓글로. 아, 이거 채널 이름 변경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선일보가 생각나서. 네, 우리는 행조선이라는 이름에서 조선일보가 생각나서 불쾌하다. 아니 왜 한국 사람은 조선일보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그 외국인은 아, 그런 나쁜 거구나 하고 이제 사과를 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노력까지 하시는 분들이 연예인들이 우클릭을 한다? 가만히 두지 않죠. 페이스북을 접었거든요. 예. 저는 페이스북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페이스북을 접으셨어요? 예. 4년간의 게시물을 몇천 개를 다 지우고 지금 접었습니다. 왜 접으셨어요? 페이스북. 골치 아픈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댓글 때문에? 네, 댓글도 문제지만 댓글을 달면 저를 옹호해 주신 분들과 그리고 또 그분들과의 그런 대댓글 논쟁 때문에 서로 싸우고. 예. 보기 너무 죄송한 거죠. 너무 보기 안 좋은 모습. 그런 장을 괜히 만들어줬구나 하고 생각을 하셨군요. 예. 그리고 또 그 정치적으로 악플 달고 다니시는 분들의 표현이 그렇게 격조 높지 않거든요. 예. 보는 것도 조금 불편하고. 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4시 10분님 유튜브를 보면은 좌쪽, 그러니까 진보 성향이 강한 분들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파 쪽에서는 최소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 부담 없이. 극단적인 표현을 안 쓰시니까. 극한 표현을 안 쓰시고. 그러니까 이게 부드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많이 보세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보 쪽 많이 봐요? 네, 그 채팅창에 많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그 참여하지 않는 시청자 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리액션들이 보고 있구나 하는 리액션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좌파 쪽에서 돌려본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카톡창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코멘트들 들으셨어요? 그래도 우파 쪽도 일리가 있네, 뭐 이런 얘기해요? 아니면은 우파 쪽에 웬일로 재밌는 사람 하나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일단 강성범 선배가 욕 안 하고 하니까 너무 좋다고. 저도 욕 나오는 건 별로 안 봐요, 저도.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세요. 네, 욕 안 해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폴리테이너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폴리테이너?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이용해서 무대 활동을 넓히는 그런 개그맨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김제동이 좀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네. 엄청난 본인 입장에서 고충도 있었겠지만 고충이라고 말하기 힘들 만큼의 영광을 누렸죠. 일단 돈 버는 게 제일 좋잖아요. 돈 많이 벌면 일단은 최고의 성과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떻게 보세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 폴리테이너에 대해서 이거 안 좋다고 보세요? 아니면 물론 모든 코미디언들이 국민이니까 정치적인 소견 다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거의 생각나는 사람이 저는 이제 김제동 코미디언밖에 없는데 이렇게
네. 이제 정치인 이거- 슬래시 코미디언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에서 나오는 현상인데 네. 언론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이렇게 프레임을 몰아가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그래서 개념 연예인이라는 말이 예, 있고요. 예. 그리고 좌파적 발언하는. 막말이라는 또 예. 네, 프레임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근데 이게 막말. 막말. 예.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대중들을 속이고 있냐면 좌편향적인 발언을 하면 개념 연예인으로 만들고 예. 제가 안 그래도 그거 오히려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개념 발언을 하면 막말 프레임이 씌워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때 이제 아니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상식적으로 이런 게 개념 발언이 아닐까. 이게 옳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불쾌하더라도 소신 발언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개념 발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지만 네. 오히려 그런 발언을 하면 막말 프레임이 씌워지고요. 예. 그러니까 이중잣대라는 거죠. 네네. 10명 중에 9명이 하는 말을 그냥 똑같이 연예인이 따라하면 또 그게 개념 발언이 됩니다. 그게 네. 소신 발언이 됩니다. 네. 뭐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말을 따라서 말하는데 그게 이제 소신 발언이 되는 거죠. 예. 개념 발언이 되고. 예. 그 참 안타깝네요. 그 네시프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처음부터 그 연예인으로 이제 코미디언으로 이렇게 네. 데뷔할 걸 그렇게 결심했다면은 네. 나는 그냥 샤이 보수로 남을 거야 이렇게 가도 되지 않았나요? 커리어를 위해서 굳이 정치색 내보내지 말자. 어차피 난 보수 편인데. 네, 계속 아마 평생 그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이 정부를 만나지 않았으면 아, 별일 없었을 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그 여러 단계로 3단계로 등 떠밀렸는데 예. 일단 첫째는 약간의 이런 왕따몰이 왕따 모임. 뭐 니 편 내 편 배신자 뭐 이런 연예계 안에 이런 문화에서 한번 등 떠밀린 게 이제 1단계라면요. 아, 정치색 이제 그 반일 때문에 그것도 그 네? 왕따 된 게 정치색 때문에. 뭐 정치색 때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 처세에 대한 문제도 있을 테고 뭐 인성에 대한 약간의 뭐 허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제가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교우 관계를 하지 않았던 건 뭐 그런 영향이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뭐 개그계에서 그 정치 성향 때문에 뭔가 왕따를 당했다라고 말하기엔 뭐 너무나 긴 시간이기 때문에 아, 예, 그래요. 예. 제가 또 너무나 이걸 핑계를 대면 너무 양심의 네. 가책을 느끼고 네, 그건 그냥 제 인성 문제로 예. 네. 알겠습니다. 제 처세 문제로 딱 접어든다고 쳐도 예. 그게 이제 1단계였다면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어차피 안 친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기 쉬웠다 이 정도죠. 아, 예. 2단계는 이제 반일 광풍이 불던 시절에 예. 일본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일본어 강사로서 이제 부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 이제 너무나 불편한 게 많았던 거죠. 그리고 할 말이 많았던 거고, 그리고 그 반일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은 지역이 부산이거든요. 예.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은 4개 노선이 있는데 4개 노선이 전부 다 일본이에요. 예. 신문에서 후쿠오카, 오사카, 대마도 이렇게 가는 터미널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시절에 너무나 고충이 많다 보니까 또 두 번째 등 떠밀리게 됐죠. 아, 그래도 이제 끝까지 나서지 않고 있었는데 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서로 간에 뭐 입국 금지 이런 게 있을 때 예. 우리나라를 입국 금지한 나라가 100개국에 그렇죠. 다다랐을 때 예, 어마어마했죠. 갑자기 뜬금없이 일본에 대해서 막 대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99개국을 놔두고 예. 뭐 유감이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일본 비즈니스 하는 도중에 일본 팀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 우리가 못 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도 그래도 저쪽에서 올 수는 있었는데 부산에서 회의가 가능했었는데 예.
이제 그게 불가능해지면서 아예 정말 정부가 나를 계속 괴롭히는 느낌이 든 거죠. 아, 이 반의를 통해서 얻는 게 무엇이며 아무 잘못한 거 없이 이렇게 피해보는 나 같은 사람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코로나 전국에서 굳이 일본에 대한 그런 대응을 왜 하는 것이고, 외교적인 그런 결정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진행이 돼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의문을 가져본 거죠. 그래도 이제 뭐 내부적인 이야기라든가 그동안에 제가 생각했던 이야기들은 안 하고 그런 얘기만 이제 했는데, 굳이 찾아오고 또 찾아와가지고 김영민이 바짝 엎드려 사과할 때까지 계속 닥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고 정립해온 그런 우파의 가치라든가 그리고 역사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제가 생각한 나름의 역사, 내가 나중에 내 팀원들과 내 자식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야지 하고 생각했던 자료들이 집에 정말 일기장으로만 몇십 권이 있었는데 컴퓨터 파일로만 어마어마한 양의 파일이 있었거든요. 아, 내가 나중에 내 자식들에게 이렇게 역사를 정리해서 가르쳐야겠다. 내가 나중에 내 팀원들이 있으면 이렇게 조금 마인드를 만들어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 컴퓨터 안에 있던 내용, 제 일기장 안에 있던 내용들이 유튜브로 옮겨지게 된 거죠. 네,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사과할 때까지 찾아와서 얘기한다면 제가 20년간 준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몇 번 직접적으로 이렇게 입으신 그런 계기가 있었네요. 이렇게 그 커밍아웃 할 때까지는. 커밍아웃이란 표현 자체가 웃기지만. 아, 실제로 그 조선일보 인터뷰 때 커밍아웃 1호 개그맨 해가지고 자막에 나가가지고. 그랬어요? 네, 그게 캡처돼서 엄청 돌아다니는데. 심지어 또 4시니까. 4시가 커밍아웃 했대, 뭐 이런. 근데 마음의 상처라고 말하기가 좀 오히려 약할 정도로 한 2번 정도 고비가 있었는데, 이제 그 우클릭을 하기 전에 아, 이게 좌표를 찍히고 욕을 먹으면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처음 겪었죠. 아, 좌표를 찍히면은 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걸 딱 겪었을 때 그동안 좌클릭했던, 그러니까 그동안 우클릭한 게 아니냐라는, 우클릭한 게 아니라 우클릭이 아니냐라는 추정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분들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아이돌 그룹 시크릿의 전효성 씨가 약간 우리 팀원들을 민주화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표현을 한번 썼다가 거의 인생의 나라까지 떨어졌다가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일배를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뭐 한 아이돌 같은 경우는 아이돌 멤버가 다리를 저니까 쩔뚝이 이랬다가 그게 이제 방송 리얼리티 프로그램 중에 스쳐가듯이 한번 잡혔다가 또 그걸로 이제 또 한바탕 뭐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클릭도 아니죠. 우클릭이 아닐까 추정되는 추정되는 사람. 사생활의 사례 하나. 그러니까 지나가는 발언 하나. 그러니까 추정돼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약간 느낌, 이 사람 우호 아니야? 그것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겪어왔던 고충.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전효성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지하게 진짜 사람 친 것처럼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막 그걸 반성한다고 막 한국사 시험도 오고 막 그랬어요. 진짜 무릎 꿇은 거죠. 이제 저는 이제 갑자기 그분들의 인생의 고충, 그 열심히 살아온 거, 아이돌 그룹이라는 건 정말 보통 열심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스케줄이라는 그렇죠. 게. 연습생 때부터. 그렇죠. 그걸 이겨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대견하고, 뭐 친분은 없지만 너무나 안쓰럽고. 그래가지고 막 한참 울었어요, 그냥. 이 땅에서 우클릭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어왔구나. 그래가지고 막 댓글창이라든가 이런 거, 뭐 문자 이런 거 보면서 뭐 이 정도 표현이 안 되면
사실상 내가 살고 있던 나라가 내가 알고 있던 그 나라가 아니구나. 네. 굉장히 심각한 나라구나. 네. 저 사람들이 아예 그냥 보이지 않는 제3의 군대가 돼서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가능한 탄압을 하면서 겉으로는 탄압을 하지 않는 척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속이고 시대가 달라져서 탄압의 방식이 달라진 건데 지금 길에 탱크가 안 다니지 않느냐? 지금 군인들이 방패 들고 안 막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사람들을 선동하면 사람들은 더 심취하고 예. 세상이 좋아졌구나. 예. 근데 또 어딘가에서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저 같은 고충을 겪고 있는 거죠. 네. 예. 그 전에 이제 그게 이제 좀 심했고 네. 채널 운영하는 동안에는 이제 한번 고비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고비가 또 있었어요. 예. 유튜브 활동을 한 일주일 정도 중단하고 입원해 있던 적도 있었어요. 유튜브 운영하던 중에요? 네네, 운영하던 중에 예. 이제 좀 중단, 이제 왜 그랬죠?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조금 너무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는 어쨌든 기분이 나쁘거든요. 유튜브로 인해서 그 댓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네네, 댓글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민하신 편 같아요, 성격이.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예민하다고 하기엔 뭐 현실 정치인하고 뭐 법정 분쟁도 뭐 몇 년간 한 적도 있고 일단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지내와서 뭐 사회운동을 같이 병행하면서 연애활동을 해오고 정치 성향만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뭐 환경 문제라든가 그리고 장애인의 복지 그리고 제가 또 수어를 합니다. 그 청각장애인과 일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좋은 일도 많이 하시네요. 예. 네,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전투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흔들릴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유튜브 하면서 조금 한계가 왔던 건 이 악플이라는 게 한쪽 진영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유튜브를 하는 동안에 이제 우파 진영의 악플을 받아보니까 약간 조금 충격적이어서 우파 진영 내에서 악플을 달았다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엔 정말 대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대방의 생각과 상대방의 표현, 자유를 어떻게 보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좌우를 다 떠나서 이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생기고 이제 뭐 5만, 6만, 7만 이렇게 이제 뭐 글을 올리면 뭐 일주일에 하나씩은 뭐 몇몇 명씩 이제 봐주는 뭐 이런 상황이 되고 나서는요. 너는 왜 이런 의견을 내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해라. 이걸 다뤄라. 뭐 이런 압박들이 좀 세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네가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우파가 아니야. 너 이 얘기를 하지 아무것도 주변 분들로부터 그죠? 뭐 구독자분들로부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잠깐 동안 이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소신을 표현한다는 건 왼쪽에서도 존중받지 못하고 오른쪽에서도 존중받지 못하고 이 나라는 그냥 파시스트들의 나라가 됐구나. 뭐 왼쪽 목소리도 오른쪽 목소리도 이런 대우를 받으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떤 표현을 하고 이런 표현들이 없어지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거 이민을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유튜브 그런 이슈 때문에 네네 저는 원래 이제 이민 생각을 좀 원래는 좀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민 전 단계로 생각한 게 이제 유튜브였는데 왜냐면 제가 20살 때부터 계속 예술가로 살다가 상황이 이렇게 딱 되고 나면 뭐 좀 희망적인 뭐 비전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건 이제 유튜브가 터지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래전부터 뭐 그런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 영어권이라든가 이제 그 일본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나중에 유사시에 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은근히 이제 하고 있어서 그래도 이제 한국에 사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마지막 유튜브를 도전을 했다가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처음에 고민을 했다가 그래도 솔직하게 고민을 털어놓는 게 좋다 생각을 해서 나 이런 부분으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라는 그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예. 그랬더니 다행히 뭐 그냥 제 생각 자체를 존중해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뭐 이거에 대해서 언급해라. 그리고 이제 찾아다니면서 막 여기에 서명해라. 여기에 청원해라. 이 얘기를 다뤄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그러니까 보이기엔 많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좀 다시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 병원에 갔을 때는 그럼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건가요? 일주일 동안? 네, 뭐 위궤양 때문인데 예, 스트레스로. 예. 네, 영향이 크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들어보면은 한국 TV 지상파에 이렇게 복귀하는 거는 거의 포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어요. 네, 지금 당장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미국, 왜냐면 예, 말씀하세요. 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뭔가 희망이 보여야 되고 좀 방법을 알아야지 노력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지상파에서 시사 예능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열심히 해야지 저 자리에 오를 수 있는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의 지상파 시사 예능을 보면 그냥 김어준 라인에 줄 서야 팟캐스트에 충성하고 저쪽에서부터 커야 지상파 시사 예능을 하는구나. 이거 말고는 길이 안 보이거든요. 예, 예.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차라리 네. 뭐 시험을 봐서 뭐 한국사 뭐 몇 급 이상 그리고 뭐 시사에 대해서 뭐 행정고시에 준하는 시험을 봐가지고 이걸 하면 시사 예능 MC를 시켜주겠다. 차라리 뭐 공채 고시를 내면 뭐 밤새 공부해가지고 하겠어요. 네. 근데 지금은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어서 네. 포기 아닌 포기를 한 거죠. 하지만 저는 정권이 바뀌고 예.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히고 나면 다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유튜브 지금 10만 명 이제 거의 되셨고 이렇게 이 속도면은 거의 50만 명, 100만 명도 이렇게 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주 독특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공용 계좌를 써서 공통 계좌, 공통 통장을 써가지고 네. 지금 수익을 n분의 1로 나누는 채널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채널 규모에 비해서는 직원이 굉장히 많아요. 1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구조냐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일당 20만 원씩 잡고 월에 이제 80만 원씩 나눠요. 각자 일을 하고 이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딱 모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하루 종일 떠듭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맡은 사람은 그 제 문화에 관한 이야기 떠드는 걸 다 들고 찍어서 가서 그걸 편집해가지고 자신의 요일에 올리고 예. 제가 동화 구현하는 걸 또 찍는 사람은 또 찍어가지고 자기가 편집해가지고 올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는 채널인데 앞으로 편성을 계속 확장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네. 그래서 지금 1,000만 원 가까이 들어오니까 한 달에 10명 한 달에 1,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일주일에 1,000만 원이요? 한 달이에요. 한 달에 1,000만 원. 예. 네, 네. 뭐 그래서 예. 지금 계속 수익이 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계속 늘어날 것 같아 가지고 뭐 굳이 그렇게 절망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코미디언으로서 지상파 나오는 게 꿈이겠죠. 모든 개그맨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포맷들도 많이 달라졌고 사실 미국에서도 공중파 포기하고 유튜브로 더 뜨고 있는 그런 그 코미디언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는. 예. 그래서 이제 이제는 유튜브가 하나의 그냥 그런 메인스트림 채널에 맞먹지 않나 싶거든요. 저도 약간 두 개를 병행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예. 그것도 하면서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하면서. 만약에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채널이 커져가면서 종합 편성의 느낌을 주고 싶은 게 이쪽에서도 문화를 좀 선도하고 네. 그리고 저도 지상파에서 또 활약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쪽에서 이제 인력풀이 생기고 좀 유능한 인재가 나타나면
다양한 방면으로 스태프, 연출, 뭐 그리고 작가 다양한 방면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싶은 아티스트 한 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거든요. 예. 전반적인 문화의 흐름을 바꾸려면 작가, 엔지니어, 인력, 세션, 뭐 그래픽 디자이너 모든 분야에서 예. 근데 이제 유튜브 하나로 제가 스피커로서 역할만 하면 그게 안 돼서 지금 이 이제 방송국 같은 구조를 만들면 예. 다양한 방면의 인재를 이제 육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각자가 다 다른 일이 있지만 지금 여유가 생기는 대로 계속 팀을 늘리고 편성을 늘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 또 늘고 그리고 지금 미국과 일본 스태프를 계속 모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 리포터를 선발을 했고요. 예. 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저희가 서울시청에 예를 들면 이번에 서울시청에 갔다 왔는데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예. 저 그 영상을 잠깐 본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도쿄 리포터한테 전화를 해서 도청에 가서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전망대 이런 공간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가서 좀 찍어서 취재를 해서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네. 그럼 이제 저희 방송에서 그걸 내보내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좋은 리포터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미국 엔터테인먼트 쪽도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전혀 관심 없으세요? 엔터테인먼트 쪽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 개그맨, 그 코미디언.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좀 외신 보도를 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예.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여기 그 미국의 스탠드업 코미디 뭐 이런 거 보십니까? 예를 들면 뭐 데이브 샤펠이나 보죠. 보시죠. 그러니까 데이브 샤펠. 예. 메시지보단 약간 스타일이라든가 기술적인 면 위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 자체가 달라서 한국은 약간 코미디 문화가 미국식 스탠드업보단 일본식 만담에 가까워요. 네. 그 메시지라든가 내용 구성이라든가 뭐 호흡 모든 면에서 미국식 스탠드업보다는 약간 그 일본식. 예. 몇 명 근데 스탠드업 시도한 개그맨도 있더라고요. 유병석인 저 이름이 갑자기 유병재. 예, 유병재. 네. 근데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뭐 그게 이제 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하나의 포맷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아니군요. 네, 뭐 달변가는 아니다 보니까 네. 뭐 그런 게 있죠. 예. 코미디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는 적이 있어서 뭐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저는 약간 그 미국식 스탠드업 코미디의 스타일에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예. 만담 형식의 우리는 사실 예전에 일본식 만담을 우리 이제 선배님들이 뭐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코미디 계보가 내려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엔 미국식 코미디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 아직 한국 정서에는 좀 이질감이 있어요. 예. 그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건방지게 느껴지거든요. 네. 왜냐면 일본 코미디는 되게 정중하고 겸손하고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고 뭐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선 아직은 이게 건들건들하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멋있어가지고 따라하는 사람은 있지만 예. 그러니까 시쳇말로 싸가지 없다고 그렇게 반응할 사람이 많다는 거죠? 네, 아직은 조금 대중적인 정서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 약간 한국은 그런 게 아직도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코미디 쇼는 중간이에요. 네. 스타일이나 그런 공연의 시스템이라든가 뭐 무대의 디자인, 예. 그리고 뭐 형식 이런 건 미국식에 가까운데 네. 표현은 또 되게 정중하고 겸손한 스피치, 네. 약간 강연 느낌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예,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공개가 될 예정이에요. 예, 그래요. 그러면 저 4시 10분님 이 유튜브 채널 말고도 하는 다른 활동들이 있나요? 저희 애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주세요. 만약에 그 하시는 활동들, 모든 활동들. 예. 뜬금없긴 한데 제가 일본어 강의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장우닷컴이라는 뭐 강의 큰 회사인데 네. 거기 이제 강의를 납품을 하다가 원래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강의를 하고 제가 목소리만 녹음을 했거든요. 네. 네, 오늘은 뭐 형용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목소리만 녹음을 했었는데 이제 나름의 팬덤이 생겨서 네. 10월부터는 실제로 얼굴이 나오는 강의가 오픈이 됩니다. 아, 그래요? 10월부터? 네, 초반부터. 예. 강의 활동과 유튜브 활동을 병행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 미국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그래서 직접 갈 수 있는 스튜디오. 상황이 되자마자 예. 가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스튜디오도 이렇게 직접. 지금은 못 가죠. 예,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쵸? 좀 쉽지 네네. 않지만 이게 이제 지나가고 그러면은 언제 한번 저희 스튜디오에도 직접 모시고 싶습니다. 네, 꼭 제가 좋아하는 그 형님과도 이렇게 또 친분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예, 예, 예. 저희 끝으로 저희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면 많은 분들이 참 나라 걱정을 많이 해주십니다. 하지만 저는 좀 희망이 있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볼 테니까요. 희망적으로 나라 걱정 조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예,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4시 10분님. 제가 사실 이렇게 줌 인터뷰는 처음으로 해봤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오영석의 오베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